네. 오늘은 좀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급하게 기자회견을 잡았습니다. 기자회견이라기보다 도민들께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이 폭염 속에 공사장에서는 안전을 우선해 주시고요. 또 지금보다 더 낮 기온이 올라갈 예정인데 공사 중지 등 안전 조치를 미리 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도민 여러분께서도 이 무더운 삼복 더위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지사 주명입니다. 오늘 저는 도민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경기도의 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두고 이것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과장하는 것 아니냐, 또는 민선 9기의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일부의 오해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오해이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경기도의 재정 위기 상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새로운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민선 8기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당수 민생사업과 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이 아닌 9개월만 편성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취임 직후에야 이 중대한 사실과 구체적인 재정 실상을 보고 받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1420만 도민의 삶과 직결된 이 중대한 재정 상황이 도 본청 또는 공공기관, 이런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제대로 실상이 공유되지 않았고 그 심각성마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법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 위기는 결코 일시적 위기가 아닙니다. 경기도는 당장 무려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예산 담당 부서의 내부 보고에 따르면 내년이 된다고 해서 상황이 저절로 나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입은 줄고 의무 지출은 늘어나서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불과 2, 3년 뒤에는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서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위험을 미리 알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25년 경기도는 한 해 동안 총 3차례에 걸쳐서 약 9,4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이는 지방채 발행 한도의 9,460억, 지방채 발행 한도가 9,460억인데요. 99.6%에 육박하는 수치인 것입니다. 이런 지방채 발행은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부족해서 2025년 5월에는 용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기금까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후 3차례에 걸친
추경을 통해서 각종 기금에 있던 약 5,588억 원의 재정을 통합 개정을 거쳐서 일반 회계 등으로 끌어다 사용했습니다. 일례로 남북 교류와 평화 협력 사업을 위한 남북 협력 기금이 경기도에도 있습니다. 384억인데요, 기금이. 통합 개정에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340억 원을 예탁 이전을 하고 그걸 일반 계정으로 옮겨서 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았겠어요? 44억 원 남았어요. 그런데 꼭 해야 되는 사업이 금년에 20억, 내년에 20억 쓰고 나면 없는 거예요. 기금이 제로원인 겁니다. 그러면 접경지를 끼고 있는 경기도에서 남북 평화 협력을 위한 여러 기획된 사업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해당 실국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서. 그런데 그 기금을 그냥 통합 개정에 넣고 일반 회계에 전입해서 쓰겠다는데 그냥 묵인을 한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도지사의 보조기관으로 각 실국이 있는 것은 민주적 행정 원리에 따라서 제동을 걸라고 있는 거예요. 도지사 한 사람이 마음대로 끌고 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도의회가 막 예산 늘리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집행부의 전문성이 있어요. 각 실국에 고유 업무가 있어요. 제동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고 함께 다 그 기금을 다 틀어 쓰는데 동의를 한 것이죠. 이건 한 예로 든 것이죠. 고유 사업 목적이 있는 각 기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88억 원이 그런 식으로 통합 개정을 통해서 집행이 됐다는 거예요. 통합 개정은 뭡니까? 통합 안정화 개정이라는 것은 비상금고에 해당되는 겁니다. 미리 취득세 등이 많이 거쳤을 때 통합 안정화 기금에 모아두고 정말 비상시에 쓰라는 것이죠. 비상한 목적을 위해서. 일반 계정에 그렇게 일반 예산 지출로 쓰라는 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금도 다 고갈이 돼버린 겁니다.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끌어다 쓰고 이렇게 눈속임으로 당장의 위기를 넘겼지만 그렇게 하고도 올해 예산조차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까지 예산만 편성해 놓고 그러니까 지난해 예산안 통과시키고 금년 5월에 추경하면서도 그 추경 안에도 9월까지 예산만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석 달은 예산 없는 달이에요. 살림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도정이 9월만 끝나는 겁니까? 10, 11, 12는 도정이 없는 겁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생 드라마 제목처럼 미생 예산, 미완 예산 아닐까요? 태어나지 못한 예산, 완전히 갖춰지지 못한 예산, 12달의 예산이 아니고 그냥 9달로 끝나는 미생 예산 아닐까요?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처구니 없어서. 근데 그 대가는 고스란히 경기도민을 위한 민생 예산의 부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대표적인 것만 예를 몇 개 들어 올리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예산 약 1,234억 원이 예산이 없습니다.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에 들어가는 10억 원 예산이 없습니다.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예산 약 34억 원이 빵꾸가 났습니다. 없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금 약 80억 원이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교육청 유초 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약 584억 원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채 있습니다. 예산서에 그게 없어요. 가족 돌봄 수당 지원 약 14억 원이 없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금과 같이 폭염에 농작물 폭염 피해가 엄청나지 않을까요? 예견되는 일 아닙니까? 올해는 엘니뇨 현상으로 극히 더울 것이라는 게 예상되지 않습니까? 재해보험 가입 지원 약 29억 원 예산 반영치 않았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재 운영 지원 예산 약 291억 원을 비롯한 필수 민생 사업은 이렇게 10월부터 11, 12 석 달치 예산은 아예 편성조차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른 땅에 풀 한 포기조차 남기지 않은 것이죠.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더 이상 위기를 미룰 여력도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조조정에 나섰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시 방편으로 기금 끌어다 쓰고 지방채를 엄청나게 발행하고 이렇게 위기를 가리는 동안 경기도 재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마저 놓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시간이 흐른다고 경기도 재정 상황이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세입과 세출 구조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재정위기는 해마다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의 전체 예산 약 41조 7천억입니다. 도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그중에서 10분의 1도 안 되는 약 3조 5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복지사업, 국비 매칭 사업, 시군에 주는 조정교부금처럼 사용처가 정해져 있고 부담 규모가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는 돈들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우리 경기도가 서울과 마찬가지로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방자치단체 아니냐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는 세입 구조부터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서울시는 개인과 법인의 지방소득세 등 비교적 안정적인 세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경기도는 지방소득세가 없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보통 교부세조차 받지 못하는 이른바 불교부 단체입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못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체 도세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거래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 경기도의 재정 여력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취득세 수입은 2022년 약 11조 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약 8조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30%가 감소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기대했던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임대주택 비율과 LH가 직접 개발 방식을 직접 하겠다라고 하면서 당초
약 6,500억 원으로 예상이 됐던 취득세 수입은 2,300억 원 수준으로 65%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신도시가 들었으면 경기도는 교통과 소방에 또 복지와 기반시설 확충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정작 개발에 따른 세입 확충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유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전력과 용수, 교통망 확충에 행정적, 재정적으로 막대한 자원과 투자를 해도 기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기속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단 한 푼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경기도는 개발과 기업 유치에 필요한 비용은 부담하면서도 그에 따른 세수는 전혀 확보하지 못하는 불균형한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세입은 줄어드는데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재정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49%에 달합니다. 지금 같은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머지않아 전체 예산의 60%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2022년 이후 경기도 전체 인구는 약 30만 명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2년도에 190만이었던 것이 같은 기간 250만으로 늘어나면서 무려 60만이나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복지비 지출이 엄청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5년간 고령인구 증가율이 연평균 6.8%입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 5.4%보다 1.4%나 높은 것입니다. 엄청난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대규모 인구 유입과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가 앞으로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재정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경기도 재정의 정상화가 절박한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결코 우리 경기도의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숨기거나 다음 세대에 떠넘기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께 제가 있는 그대로 보고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구조적인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직접 만나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그 건의가 당장 반영될 수도 없고 아마 많은 토론과 논의를 더 수렴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기도 의회를 찾아서 재정의 실상을 설명하도록 했고 또 지난번 도담소에서 도의회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들을 초대를 해서 함께 노력하고 위기 극복을 해내자 이런 공감대도 이뤄냈습니다. 그렇다고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만 기다릴 수도 없고 경기도만의 힘으로 이 위기를 해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 의회와 31개 시군 또 1,420만 도민과 모든 공직자들이 원팀이 돼서 경기도 경제 공동체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저는 오늘 2026년 8월 5일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합니다. 더 늦기 전에 재정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인 것입니다. 도지사인 저부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부터 본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 경비를 감액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을 즉각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일회성, 선심성 행사와 불효불급한 사업은 즉시 중단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불필요한 행사에 대해서는 중단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이러한 행사에는 참석치도 않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각종 연구 용역과 민관 위탁 대행 사업도 그 타당성과 효과를 면밀히 재평가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분 1초를 아껴서도 깨알같이 현미경을 들이대면서 예산 하나하나를 짚어내고 토론하고 계속 여부를 점검하기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위기를 이유로 민생을 포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은 끝까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직 조직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도지사 직속의 참모 조직부터 엄격하게 재정비하겠습니다. 모든 실국과 공공기관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 중복 여부를 원점에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우리 경기도의 세입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도 나서겠습니다. 재정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취득세 중심의 불안정한 세입 구조에서 벗어나 경기도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재정 부담에 걸맞는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지방 소비세 확충과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의 합리적 배분, 국고 보조 사업과 과도한 지방비 부담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경기도정은 지방자치의 존립과 경기도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재정위기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닌 만큼 이를 바로잡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과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는 않겠습니다. 불필요한 곳에서 먼저 줄이고 더 큰 책임이 있는 곳에 더 많이 감당하도록 하는 공정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부터 가장 앞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31개 시군이 함께 협력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20만 도민께서도 함께 힘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미래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기 위해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해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하시기 전에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앞에 계신 기자분 마이크 좀 갖다 주시죠. 네, 여기서 키셔도 됩니다. 네, 한국경제신문의 정진욱 기자입니다. 지사님. 어디 계시나요? 네. 지사님 취임 초기에 이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셨는데요. 이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재정 비상 상황을 이 선언한 건 좀 흔치 않은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언이라는 형식을 선택하신 이유와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도민들에게 공개해야 된다고 판단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도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 없이는 도정이 돌아가지 않겠죠. 그리고 도정의 방향은 이 빌딩 안에서 빌딩을 위하여 경기도 본청을 위하여 도정을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공직의 봉사성은 무한하고 책임은 한계가 없는 겁니다. 그 시선은 도민에게 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의회와 이 도집행부 간의 시선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이 도민을 위해서 올바로 집행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면도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정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재정 비상 상황을 함께 극복하자라는 그런 불가피한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네, 추가로 3열의 끝쪽 기자분. 네, 중부일보 이지은 기자인데요. 네. 지사님께서 세출도 말씀하셨지만 세입구조 불균형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세입구조를 어떻게 변경해야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지사님께서 그 반도체 법인 지방소득세 계속 말씀하셨는데 뭐 공감하는 부분도 많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조금 해당 시군에서는 좀 반발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떻게 좀 설득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경기도에는 많은 법인 기업이 있죠. 네. 그런데 법인의 이득, 영업이익, 뭐 이런 소득이 발생하면은 당연히 그 기초 환경을 제공한 인프라를 제공한 도민들의 행정을 위해서 세수가 거쳐야 되는 겁니다. 서울시나 광역 다른 시는 그런 법인 소득세가 세수로 잡힙니다만 도는 경기도를 비롯해서 도라고 명칭이 돼 있는 자치단체는 법인 소득세가 없습니다. 이게 시군세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 세수 기반이. 그런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 과거 개발 시대에 그러니까 경기도가 이제 개발 시대에 신도시가 계속 생기고 할 때는 취득세만으로도 감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발 시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효율의 시대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업을 유치를 하는 것도 새로운 신산업, 첨단 산업 쪽으로 자꾸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교통 인프라나 이런 인재에 있어서의 풍부한 인재, 고급 인력 이런 장점으로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개발 시대의 팽창 시대의 생각으로 취득세만 가지고 경기 도정을 펼치라 하는 것은 걸맞지 않은 거예요. 경기도의 역할과 위상이 안 맞아요. 경기도의 살림의 규모에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 개발 시대에 전제했던 취득세수만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는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중앙정부와 상의를 해가는 중이고 이것은 여러 방식이 있는데 그냥 시군의 이익을 건드린다 이렇게 좁게 번역하시면 안 돼요. 해당 시군도 역시 그 인프라는 경기도와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최근에 도민청원 1호가 뭐였습니까? 남부광역철도였죠. 그러면 그게 다 수용성 평호의 이른바 반도체 도시들을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것은 광역적으로 기반을 조성해야 되고 경기도도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광역철도예요. 그런데 경기도는 세수가 없어요. 그 교통 인프라를 깔고 아무리 그쪽에 소부장 기업이 들어와도 경기도는 돈만 되지 도민이 세수 한 푼 갖고 오지 못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지적하는데 해당 시군마다 왜 내 밥그릇 뺏어가 이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철도이지 평택에서 반대한다고 그럼 평택에서 그 광역철도가 끊기면 되겠습니까? 평택 시청에서 출발해서 평택 끝자락까지만 도로 연결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종착역이 서울일 거 아닙니까? 서울까지 오는 데는 여러 시군을 거쳐야 돼요. 그럼 그걸 유기적으로 잘 연결하는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왜 도민은 그걸로 인한 법인들, 기업들이 들어오면 법인이 창출하는 이익은 그 인프라 덕분인데 왜 도세를 구경도 못하게 하나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시군 시민이기도 하고 도민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고 역할과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목적에 맞는 세수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게 시의 이익을 침해하나요? 아니에요. 통합적으로 하자라는 거죠. 또 질문이 뭐였습니까? 중앙 어떻게 제도 개선? 구체적 제도 개선은 제가 오늘은 재정위기 선언을 말씀드렸고요. 구체적인 건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추가로 질문 받겠습니다. 예, 가운데. 네, 제 경인일보 김태강 기자입니다. 네.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도청 내에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서 혹시 좀 이 부분 가능한지 좀 여쭙고 싶고요. 추가로 지금 감액을 위해서 용역을 중단하고 또 이로 인해 좀 계약이 해지로 이어질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도의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이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뢰 중에는 여러 신뢰가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9달 예산만 편성하고 석 달치 예산은 전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라는 신뢰의 구멍이 가장 큰 위기 아닐까요? 신뢰를 말아먹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께서 가장이신데 26년 내 소득이 얼마고 연소득이 얼마고 지출이 얼만데 이런 가게도 규모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금년 9월까지 추석 때까지만 살림을 짜고 나머지는 모르겠어. 내가 로또를 맞든지 뭐든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가게를 꾸리는 가장이 있을 수가 없듯이 도민 세금 받아서 도민을 위한 도정을 꾸리면서 집행부나 도의회가 석 달간 살림은 설계를 하지 않았다. 반영을 하지 않았다. 그것만큼 더 큰 신뢰의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용역 중단은 불가피한 조치예요. 왜? 돈이 없기 때문에. 용역은 미래에 드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그 용역을 해봐야 사업에 반영될지 안 될지 불투명한 건데 아까 제가 한 8개 꼽아서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 학교 급식 우리 아이들한테 밥 굶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더 중요할까요? 연구 용역비가 더 중요할까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중대 선언을 하는 겁니다. 만약 가능하면 제가 비상이라고 선언 안 하죠. 저 해냈습니다. 하죠. 보고회를 하겠죠. 업무 보고 들어보니 이게 위기인데 묘수를 찾았습니다. 해냈습니다. 웃으면서 보고를 하겠죠. 근데 이런 침울한 얼굴로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묘수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더 이상 숨기거나 감춰서는 안 된다. 도민의 알 권리가 있겠죠. 당연히. 괜히 나올 구멍도 없는데 이유 없이 이 땡볕에 와서 띠두르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렇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겠죠. 네, 기자회견 시간 상당 기간 좀 지연된 관계로요. 저희가 추가로 질문 한 개만 더 받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대변인실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한데, 예, 이쪽 마지막. 네, 지사님 기울보 김기훈 기자입니다. 네. 이 재정, 특히 경기도 재정에 관한 지적은 이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좀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김동연 지사께서는 부채 걱정 안 해도 된다, 경기도 충분히 갚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민선 8기의 경기도와 민선 9기의 경기도가 그 채무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디에서 오는 차이인지 좀 여쭙고요. 또 두 번째로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재정 어려운 상태에서 이제 재정 구조 조정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좀 최우선적으로 좀 구조 조정 순위에 두고 계신 건 어떤 부분인지 좀 여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은행에 신용대출 받으러 가면은 담보를 요구하겠죠. 그것은 내가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담보 가치는 누가 평가합니까? 대출자가 평가를 하겠죠. 그리고 대출자와 대출을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 평가를 은행 측에서 하겠죠. 그런데 은행이 상당히 주관적이다. 나는 고가품인데 은행은 이걸 별로 고물 취급을 한다. 그럴 때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감정인의 감정 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객관화하는 거 아닙니까? 신용을. 그러면 집행부 수장이 갚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봐야 되겠죠. 예산서를. 예산서를 봤더니 기금을 고갈시켰어요. 지방채를 99% 발행했어요. 지방채 공짜입니까? 이자가 나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자 나가요. 그러면 기금을 전용하면 그게 공짜입니까? 기금도 이자가 있어요. 나날이 이자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대로 가면 또 지방채 발행해서 예산에 지출되는 게 아니라 채무 돌려막기를 해야 된다. 지방채 발행해서 앞에 발행한 지방채 갚아야 되고 그런 악순환인 거예요. 20년 만에 지방채 발행을 3번이나 해놓고 갚을 수 있다. 갚을 수 있겠죠. 또 지방채 발행해서. 그건 장부상 갚은 거지. 빚을 계속 떠넘기는 거죠. 빚을 떠넘긴 결과 지금 작금의 재정 위기 비상 상태에 이르러는 거죠. 갚아야 될 돈 안 갚아가지고 이 지금 7조 속에 여기 들어와 있어요. 7조의 채무 속에. 갚지 않았기 때문에 7조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방채 발행한 것도 이 7조 속에 들어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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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예산이 확보 안 돼가지고 그걸 올해 포기하시고 가실 건지 어떻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가실 건지가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건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 깨알같이 보느라고 절반도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이 방대한 조직의 예산을 그냥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습니다. 나날이 기절초풍할 지경입니다. 그리고 조직이 너무 방대하고 그 기능과 직무가 뭔지 애매한 조직도 있고 이미 평가를 성과나 과업평가를 하자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이미 달성했거나 하는 조직도 보입니다. 이 도정 자체에 드는 것 중에 이렇게 조직 운영비 이런 건 최대한 절감을 하겠고요. 조직을 좀 더 기능적으로 효율적으로 재편을 하겠고요. 그러면서 지금 우려하시는 제가 이 민생예산 부실 편성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걸 보고 드리는 이유는 이 예산을 놓고 가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절박한 예산도 빼먹었습니다 하는 그 위급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민생, 안전 이런 예산은 보정의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이 중심으로 예산을 자편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앞서 양해드린 대로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고요.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